제주관광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설 관광업체의 대표가 사장으로 지명됐는데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미래 비전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지만 위원들은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고승철 제6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 고 예정자는 사명관광 대표와 관광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관광대학 겸임교수를 지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경영 전문가라며 추천했지만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학교 강의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다며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내 마케팅이 아니라 해외 마케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시각이 있는지, 사기업과 지금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익 창출이 지속적으로 실현이 돼야 된다는 면은 공통으로 보고 있고요. 경영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위원들은 고 예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명관광의 직원 퇴사율이 40%가 넘는다며 직원이 10배에 달하는 공기업 운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아주 복지도 잘 돼 있고 셔틀버스도 하고 아주 사탕 발리는 그런 문구로 해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직원 퇴사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기업체의 그 근무 조건이나 지금 최고의 직장인 공기업의 근무 조건도 틀리고 전공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관광사업체 간의 이동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고 업무 보고 수준에 그쳤다며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지정면세점 공항공사 들어가고 싶죠. 공항에 당연히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발언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겠다, 만들겠다는 좀 포부나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무색무취해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경영 효율화를 높이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주도는 청문 보고서에 따라 내일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고급 빌라의 부실한 공사를 두고 입주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자 보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 허가가 이루어지고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거 공간. 입구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고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시멘트와 벽돌이 훤히 드러나 있는가 하면 문이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방문 때 집 상태는 거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마감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수도조차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변기가 없는 것도 있고. 시공사 측은 자재 공급이 어려워 공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체 건설 현장에 이제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멘트 파동에 따른 레미콘 수급이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어서 지난 9월 같은 문제로 입주민들이 집단 항의했던 또 다른 빌라. 공사업체는 당시 입주 전 공사와 하자 보수를 모두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제주시는 준공 승인을 내줬고 입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중대한 하자 기준에 이제 해당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 들어 9월까지 제주에서 이런 하자 문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는 43건. 현행법상 사전 방문은 입주 예정일 45일 전에 해야 하지만 주택 공정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자재 공급 등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져도 입주 지연 보상금을 내야 하는 입주일 연기 대신 사전 방문을 강행하는 겁니다. 준공 허가를 하기 전에 이 소비자들이 하자가 없다고 불만들이 좀 최소화되었을 때 준공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내부 공사를 모두 마쳐야 사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7개월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버스와 택시를 위한 전용 차로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택시들이 공항 입구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꿔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거나 사고 위험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방향.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신호등 앞에서 일반 차로로 넘어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택시도 빠른 속도로 차로를 바꿉니다. 저기서 끼어들면은 훨씬 더 사고율도 많아지고 심지어 차 이제 붐비는 상황이 돼가지고 교통에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택시들의 차선 변경은 계속되는데 파란 실선을 넘는 불법입니다. 공항 입구에서 불법 차선 변경이 잇따르는 이유는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의 신호 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란불 신호에 공항 지하차도를 지나면 전용 차로는 공항 입구에서 빨간불에 막히지만 일반 차로는 파란불이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항 지하차도를 지날 때까지는 차량이 적은 전용 차로를 달리다 공항 입구에서 차로를 바꾸는 겁니다. 손님 태우고 들어올 때는 신호 한 번을 빨리 갖기 위해서 일반 차로로 들어가는 거죠. 맨 처음 걸리고 또 한 번 두 번을 걸리니까 신호가 별로 잘 이용은 안 하는 거예요. 공항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신호 주기가 바뀐 건데 제주도는 문제가 계속되자 신호 체계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용률이 적은 반대 방향 전용 차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층으로 가는 버스는 해제를 해서 일반 차들하고 같이 동시에 신호를 줘버리면은 엇갈리는 것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도 적어지고 또 일반 차들이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지난 2017년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버스와 택시 전용 차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 속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수삼을 3번 이상 쪄서 말린 흑삼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전립선 관련 원료 시장의 국산 대체 효과와 함께 인삼 산업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인삼을 한 번 찌고 말리면 붉은 빛을 띠는 홍삼이 되고 3번 이상 반복하면 흑삼이 됩니다. 전통적인 인삼 가공법은 아니지만 항암 기능성 성분이 홍삼보다 많다고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는데 이번에는 중년 남성들에게 많은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흑삼을 먹인 결과 먹이지 않은 균보다 전립선 무게가 최대 16.9%나 줄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은 최대 46%, 전립선 유발 인자는 31.4%까지 감소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든지 유발 인자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흑삼이라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소재라는 것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에 좀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았었는데 그냥 계속 자게 되는 그런. 현재 인체 적용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6개 기업의 기술도 이전됐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인삼업계는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흑삼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하니 앞으로 흑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립선 관련 원료 수입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이 제주는 23도, 성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 해상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기가 안정적이어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 보일 텐데요. 낮에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한라산 성판악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동부 지역 13도, 북부와 남부 14도, 서부 지역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판악 18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24도, 북부와 남부 23도, 서부 지역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쾌청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14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으로 가는 바닷길 상황도 양호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갯바위에서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다가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10대 자녀들을 방치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초등학생 3남매를 방치한 30대 엄마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난 24일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다는 한 배달원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는데 현재 엄마와 분리 조치돼 아동학대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와 경남 사천 노선 운항이 3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오후 2시 35분 사천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기가 3년 5개월 만에 다시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사천 노선은 사천에서 오후 2시 35분, 제주에서 낮 12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일주일에 3번 한 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제주도의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가 2,400억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만 부대 의견으로 지방채 비율의 철저한 관리와 주민 공개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를 제시했습니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1,000억 증가했는데 제주도 본청이 1,114억, 제주시가 436억, 서귀포시가 120억 규모입니다. 이충호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어제 공식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충호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 용산서장과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 생활의 시작과 끝을 제주에서 하게 돼 뜻깊게 느껴진다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 지역 체감 안전도를 향상 목표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자치경찰위원회와도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영평동 첨단로에서 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70대 버스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전봇대가 파손되면서 근처 960여 가구가 30분 정도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을 부수고 남편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 50분쯤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남편의 차와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을 둔기로 부수고 가게로 찾아온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환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은 미이송 건수는 2만 1,9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9.9% 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음주 후 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비응급 환자도 1%를 넘고 있다며 실제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선수단이 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결단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제주 선수단은 22개 종목의 선수 217명과 임원 보호자 등을 포함해 모두 420명이 참가하며 90개 이상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럼피스킨병이 제주와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퍼짐에 따라 특별 방역 상황 근무반을 편성하고 거점 소독시설 5곳 중 금악초소와 조천초소 등 2곳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 있는 소독 차량 등을 모두 동원해 소 사육 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합니다. 현재 제주에서 기른 소는 지난 27일 0시부터 반출이 금지됐고 가축시장 2곳도 폐쇄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